멈추시오. 제발 그 형장을 멈추란 말이오. 관아의 마당이 떠나갈 듯 쩌렁쩌렁한 어린아이의 절규가 늦가을에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형틀에 묶여 피멍이 든 채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신음만 삼키던 여인은 그 익숙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보이는 것은 고작 10살 난 그녀의 아들 개똥이었습니다. 아이는 포졸들의 다리에 매달려 바둥거리면서도 씩씩거리며 사또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또 영감님, 우리 어머니는 도둑이 아니에요. 이 옷가락지가 제 발로 걸어서 어머니 보찜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 몰래 넣은 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10살 아이의 당돌한 호통에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높은 관아의 마루에 앉아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던 사또의 눈썹이 그제야 꿈틀거렸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어미와 그런 어미를 지키기 위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호랑이 굴로 뛰어든 어린 아들, 피가 배어나오는 어미의 등짝을 보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저 아이의 외침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엾은 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밀실과도 같은 장례식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옷가락지의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숙종 때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기막힌 사연입니다. 때는 뼈가 시리도록 찬 바람이 쌩쌩 불어대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월실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남의 초상집에 가서 상주, 대신 울어주는 곡비였습니다. 곡비란 슬픔을 파는 직업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천한 일이었지만 월실에게는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곡 솜씨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녀가 한번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면 그 소리는 단순히 시끄러운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절함이 서려 있어 구경하던 사람들마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평소에는 입을 꾹 다문 벙어리였습니다.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지 10년 전 남편을 잃고 어린 핏덩이를 안은 채 이 고을로 흘러들어온 뒤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말을 걸어도 그저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살 난 아들 개똥이가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어미가 말을 못하니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어미의 눈빛만 봐도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척척 알아맞히는 효자였습니다. 모자는 그들만의 대화법이 있었습니다. 월실이 손가락 2개를 펴서 입에 대면 배가 고프다는 뜻이었고 개똥이가 제 가슴을 탕탕 치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월실이 주섬주섬 상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고을 최고의 부자라는 최참판댁 노마님의 장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보찜끈을 메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최참판댁 가시지요? 저도 같이 가요. 가서 부엌일이라도 도울게요. 월실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천한 곡비의 자식이라 하여 멸시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씩 웃으며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면 누가 무시하잖아요. 제가 가서 밥이라도 챙겨드려야죠.
그리고 부잣집이니 누룽지라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들의 속 깊은 마음에 월실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참판댁은 고을 유지답게 으리으리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만장 깃발이 펄럭이고 마당에는 문상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와 돼지고기 삶는 냄새가 진동을 하여 배고픈 개똥이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월실은 빈소 한 구석 병풍 뒤에 자리를 잡고 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녀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자 왁자지껄하던 장례식장이 일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상주인 최 참판은 그 소리가 썩 마음에 들었는지 슬픈 표정 속에서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 가시는 길에 저런 명창 곡비가 있어 체면이 서는구나. 하지만 이 엄숙한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 참판의 며느리 민 씨였습니다. 민 씨는 겉보기에는 비단옷을 입은 단아한 양반집 교수였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투전판 도박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그녀는 가산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 투전판에 갔다가 그만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투전판의 험악한 빚쟁이들은 오늘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시아버지인 최 참판에게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소박을 맞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에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민 씨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이 빈소의 재상 위를 향했습니다. 향로 옆 붉은 비단 방석 위에 고인이 생전에 아끼던 영롱한 초록빛의 옷가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거다. 저것만 있으면 빚을 갚고도 남을 거야. 어차피 땅에 묻힐 물건이 아닌가. 악마의 속삭임이 민 씨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민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잠시 후 유력한 대감마님이 문상을 와서 최 참판과 상주들이 모두 마당으로 마중을 나가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빈소에는 곡을 하는 월실과 향을 지키던 며느리 민 씨뿐이었습니다. 월실은 곡에 심취하여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민 씨의 손이 뱀처럼 스르르 재상 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옷가락지를 낚아채어 자신의 하얀 저고리 소매 속에 감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향을 바로잡는 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완벽한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는지 부엌에서 누룽지를 얻어오던 개똥이가 열린 방문 틈으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마님 소매에. 개똥이는 며느리의 하얀 저고리 소매 끝에 검은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 속으로 무언가 반짝이는 초록빛이 사라지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개똥이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님이 물건을 챙기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장례 절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발인은 내일인데 입관할 때 넣어드리려 했던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의 옷가락지가 사라졌다. 누가 손을 댄 것이냐. 최 참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쥐잡듯이 집안을 뒤졌지만
가락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참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 민 씨가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월 씨를 가리켰습니다. 아버님, 아무래도 저 천한 곡비년이 수상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중 나갔을 때 빈소에 전현 혼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월실에게 꽂혔습니다. 민 씨는 내친김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까부터 빈소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꼴이 영 불길했습니다. 가난한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훔치고 싶었겠지요. 민 씨는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울 희생양으로 말 못하고 힘없는 월 씨를 지목한 것입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월실의 보찜을 강제로 빼앗아 마당에 쏟아부었습니다. 누룽지 몇 조각, 헌 옷까지, 그리고 집신 한 짝이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후두둑 영롱한 초록빛 옷가락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월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은 훔친 적도 만진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저것이 내 짐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인가? 그녀는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손을 내저으며 으아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그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런 고얀년, 감히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당장 전현을 관하로 끌고 가라. 내 친히 죄를 물을 것이다. 최 참판의 호통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월실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월실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아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쪽에 서 있던 개똥이가 울며불며 달려나왔습니다.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아니에요. 이거 놓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도둑질 같은 거 안 해요. 하지만 10살 아이의 힘으로 어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개똥이는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월실은 처참한 모습으로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관아의 재판장. 가을바람은 더욱 매서워져 월실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월실은 공포와 억울함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는 늦은 낮잠을 자다 불려나와 심사가 몹시 뒤틀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턱을 개고 며느리 민 씨와 최 참판의 말만 들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군. 보찜에서 나왔으면 더 볼 것도 없지. 저 벙어리년이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내 잠을 깨운 죄까지 물을 것이다. 형방이 곤장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딱, 딱, 살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월실의 입에서 윽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생각하며 비명을 꾹 참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인정하면 아들까지 도둑의 자식 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똥이가 재판장 안으로 뛰어들며 형장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개똥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쓱 닦더니 사또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영감님, 영감님 눈에는 저게 훔친 물건으로 보입니까? 저건 누군가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몰래 넣은 겁니다. 어머니가 진짜 훔쳤다면 왜 보찜 가장 깊숙한 곳이나 속옷 속에 숨기지 않고 누구나 뒤지면 바로 나오는 보찜 맨 위에 뒀겠습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벙어리 우리 어머니가 누구랑 짰단 말입니까?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 녀석 보게 맹랑한 놈이로구나. 내 놈 말재주가 제법이다만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나왔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때 개똥이가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듯 음조렸습니다.
사또 영감님 수염은 염소 수염. 우리 어머니 죄는 없는 죄. 사또 영감님 눈은 동태 눈. 진짜 도둑은 비단 옷 입고 웃네. 재판 구경을 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이 감히 관아에서 능멸을 해? 여봐라, 저놈도 같이 형틀에 묶어라. 분위기가 험악해지던 찰나 구경꾼들 틈에서 한 선비가 부채를 차르륵 펴며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갓을 썼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젊은 선비, 바로 암행을 나왔다가 우연히 들른 김선비였습니다. 그는 개똥이의 기지와 월실의 억울한 눈빛,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며느리 민 씨의 태도에서 사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멈추시오. 내 지나가던 과객이나 이 아이의 말이 하도 기특하여 한마디 거들어야겠소. 사또는 낯선 선비의 등장에 불쾌해했지만 김선비가 내뿜는 범상치 않은 기운에 흠칫 놀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천천히 걸어와 며느리 민 씨 앞에 섰습니다. 부인, 아까부터 보니 안색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시는구려. 어디 편치 않으십니까? 민 씨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저 집안에 흉사가 겹쳐 놀라서 그렇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아까 내가 장례식장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했느냐? 다시 한번 상세히 말해보거라. 개똥이는 민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랑또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누룽지를 얻으러 갔다가 방문 틈으로 봤어요. 저 마님이 재상 앞에 서 있었는데 소매 끝에 시커먼 게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매 속으로 초록색 번쩍이는 걸 쏙 집어넣는 걸 봤단 말이에요. 민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소매를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김선비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민 씨의 팔을 잡아 소매를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검은 얼룩, 바로 먹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먹물이군요. 민 씨는 덜덜 떨며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문상객 명부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묻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죄란 말입니까? 김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먹물이 묻을 수도 있지요. 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장례식의 방명록은 사랑채에서 남자 하인들이 적었습니다. 안채에 계시던 부인의 소매에 왜 먹물이 묻었을까요? 그리고 김선비는 품에서 작은 약병을 하나 꺼냈습니다. 사또 그리고 최참판 영감. 이 병에 든 가루는 서역에서 온 귀한 씨약입니다. 이 가루를 푼 물에 옥을 넣으면 진짜 옥은 더욱 영롱해지지만 가짜 옥이나 돌덩이는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증거물로 나온 이 옷가락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김선비가 대야에 물을 떠서 가루를 풀자 물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김선비가 월실의 보찜에서 나왔다는 옷가락지를 그 물에 풍덩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붉던 물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변하며 고약한 냄새를 피워 올린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최참판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김선비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진짜 옷가락지가 아닙니다. 시장 바닥에서 파는 싸구려 돌에 색을 입힌 조잡한 모조품입니다. 진짜 가락지는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고 범인은 급한 대로 비슷하게 생긴 가짜를 구해
곡비의 짐에 넣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김선비의 시선이 비수처럼 민 씨를 향했습니다. 부인, 진짜 가락지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관아에 들어오기 전 저작거리 투전판을 기웃거려 보니 투전판 주인 김서방이 아주 귀한 옷가락지를 담보로 잡았다며 자랑하고 있더군요. 그 가락지에 새겨진 문양이 최참판 댁의 것과 아주 똑같던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민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투전 빚쟁이들이 하도 집에 불을 지르겠다. 닥달을 해서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장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본 최참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감히 집안 망신을 시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해?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누명이 벗겨진 월실은 형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기어와 개똥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개똥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엉엉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어머니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월실은 아들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 이 못난 어미를 살리겠다고 그 작은 몸으로 관아에 뛰어든 아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월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쇳소리 같은 울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월실은 피를 토하듯 힘겹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을 뱉어냈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마시오. 아가 미안하다. 내 새끼 사랑한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10년의 한과 아들에 대한 사무친 사랑이 빚어낸 절규였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무심하던 사또조차 그 소리에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월실은 선천적인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의 남편은 억울하게 영모 누명을 쓰고 광군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광군들은 그녀에게 입을 놀리면 내 아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월실은 어린 개똥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입을 닫고 세상의 모든 멸시를 견디며 침묵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위험에 처하자 더 이상 침묵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봉인을 푼 것입니다. 김선비, 아니 암행어사는 조용히 다가와 월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부인의 위대한 모정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세상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며 아들과 행복하게 사시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장터 국밥집. 월실은 개똥이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최참판이 사죄의 의미로 준 돈으로 사준 난생 처음 먹어보는 고기 국밥이었습니다. 후후 불어가며 국밥을 허겁지겁 먹는 아들을 보며 월실은 숟가락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내 아들. 뜨거우니 천천히 먹어. 10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 개똥이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개똥이는 입안 가득 밥을 물고 볼이 미어 터져라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말하면서 사는 거죠? 나 너무 좋아요.
월실은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후 월실은 더 이상 슬픈 곡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똥이와 함께 조그만 밭을 일구며 누구보다 수다스럽고 다정한 어머니로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꾀돌이 개똥이는 훗날 김선비의 후원을 받아 글공부를 했고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다는 훈훈한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 10년을 침묵해야 했던 어머니 월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아들의 용기였습니다. 세상 그 어떤 웅변보다 강한 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한마디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여화였습니다.